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새누리당 유성걸 의원입니다. 메르스에 맞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분투하는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인 전국의 의료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따뜻한 격려와 그리고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메르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르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느슨한 보고 체계와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화를 키워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총리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병 자체가 발생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그런 대책회의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발생한 이후에 초기 대응이 좀 미진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초기에 언론이나 여론에 또 정부의, 국회의 여러 지적들이 계시는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미비점들을 보완을 해왔고 또 그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갔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부터는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서 민감하게,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많이 어떤 그 진정 추세가 있다 이런 분석도 계시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지난해에 세월호 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그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시스템, 이 어딘가 모르지만 고장나 있는 듯 하다는 평가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지만 총리님께서 구상하시는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편을 했습니다. 재편해서 이 재난 대응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시험하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선은 이제 조기 종식 빨리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그 감염병 분야에 관한 대책,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비롯해서 국가 질병관리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전에 총리 말씀대로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정부와 의료진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조기 종식을 위한 협조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정부가 먼저 총력을 다해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고 또 자가 격리가 되시는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분들은 꼭 이 격리 수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 분이 어기면 크게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편하고 좀 힘드신 일이지만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 병원에 방문하는 문병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계시니까 불가피한 것 외에는 병원 문병에도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가 생긴 이후에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메르스 치료 일선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신 이런 의료진들과 또 특별히 그 병원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격리의 불편을 감수해 주신 격리자분들에게도 저희 정부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격려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 침체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온 국토가 가뭄에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대책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본의원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정에서 필요한 역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위기 대응에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메르스하고 가뭄 관련해서는 응급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1차적으로 급한 조치는 취했습니다. 우선 메르스 관련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0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이미 국무회를 통해서 집행에 들어갔고요. 또 관련 업종의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4,65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도 인력 장비 예산을 총동원해서 초기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한 675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급한 대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경제 전반에 특히 메르스 관련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재정 어떤 이 사태를 충분히 극복할 만한 그런 재정 보강 지금 대책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정 보강 정책이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는 추경도 포함되는 그런 재정 보강 정책입니다. 네,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부에서는 이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편성을 해서 대규모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뭄이나 그다음 메르스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 하강 위험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또 그 청년 실업 문제나 또 수출 부진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부총리 말씀대로 우리 추경을 편성하려면 물론 헌법 제56조에도 나오고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에 추경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라든지 또는 가뭄은 자연재해로 해당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 하강이라든지 청년 실업 관련돼서는 89조 국가재정법 89조 어디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항에 보면요,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도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경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과거에도 이런 근거에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1항에 나와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에는 자연재해, 다시 말해서 홍수나 태풍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나서 긴급히 복구할 소요가 많이 생깁니다만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더 훨씬 피해 규모도 크고 또 그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자연재해로 한정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새누리당 유성걸 의원입니다. 메르스에 맞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분투하는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인 전국의 의료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따뜻한 격려와 그리고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메르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이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르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느슨한 보고 체계와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화를 키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총리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병 자체가 발생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고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많이 어떤 그 진정 추세가 있다 이런 분석도 계시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지난해에 세월호 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그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시스템 이 어딘가 모르지만 고장나 있는 듯하다는 평가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지만 총리님께서 구상하시는 계획을 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그런 대책회의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생한 이후에 초기 대응이 좀 미진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초기에 언론이나 여론의 또 정부의 국회의 여러 지적들이 계시는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미비점들을 보완을 해왔고 또 그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갔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부터는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서 민감하게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드리지 않아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편을 했습니다. 재편해서 이 재난 대응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시험하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선은 이제 종식 빨리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감염병 분야에 관한 대책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비롯해서 국가 질병관리 시스템